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웹캠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증시부터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본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는데 국내 증시는 뭔가 이거를 비교해서 봤을 때 좀 아쉽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다른 나라 증시가 잘 나갔기 때문에 좀 더 아쉬움이 커지는 지난주의 모습이었는데요. 다른 증시들도 같이 좀 보합권에 움직였었으면은 아쉬움이 좀 덜했을 텐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내에서 상당히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었고요. 그리고 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 2월 23일이죠. 2월 23일 종가가 2667포인트.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목요일 종가가 2642포인트로, 사실은 종가만 보면은 또 하락을 했죠. 예, 그래서 그만큼 좀 더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하락폭은 크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으로는 박스권 내에서 소폭의 하락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가에 대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에 대한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사실 지난주 말고 그 전까지 좀 놓고 보면 268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좋은 모습들이 있었죠. 근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실망감에 한번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고, 그리고 추가적인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겠지만, 이 상승에 대한 탄력이 많이 줄어드는 건 좀 사실이죠.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탄탄한 이런 경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경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 자체는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기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안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그런 하락을 좀 보여주는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이 지수 기준으로 보더라도 2650포인트를 소폭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650포인트를 사실 지지한다라면 이건 심리적인 이 포인트죠. 2650포인트를 지지한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개인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하회했다라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지만 21선은 주중에도 좀 지지하는 모습들 계속적으로 좀 나왔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수급 쪽으로 살펴본다라면은 외국인의 매수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위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지난주 내내 매수를 보여줬고,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보여줍니다. 중간중간에 매도가 나오는 날들이 있었지만 상당히 적은 날수고요. 1월 19일부터 보면은 외국인은 1월 30일과 2월 15일 그리고 2월 21일 이 3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매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3일 동안의 3일 동안의 매도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여전히 국내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매수를 들어오는,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를 가장 크게 좀 지지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2월 28일만 385억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줬고, 그 외의 날들은 모두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대금은 10조 원 이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거래대금의 높은 수준은 계속적으로 나타났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고요. 여전히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개인과 특히 기관의 매도가 좀 쏟아져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 종목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크게 좀 매수를 보여줬던 모습은 자동차였습니다. 이 기아와 현대차가 중심이 된 이 자동차에 대한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자동차가 사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큰 이 수혜를 봤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한번 좀 흔들렸었죠. 예, 그러면서 자동차에 대한 뭐 기대감들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현대차와 기아 이 매수 상위에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사실 매수 금액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좀 더 큽니다. 현대차, 기아보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전히 미국에 엔비디아가 있다라면 국내에도 반도체가 있죠.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으로만 3천억이 넘게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관련주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은행주도 여전히 좀 좋습니다.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 이 시가총액 사실은 최상위 종목들 중에서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좀 다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매도 쪽으로 좀 가보면 플랫폼주들 네이버와 이 카카오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이버의 매도가 상당히 좀 집중이 됐죠. 네이버 쇼핑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 일본 직구 알리와 테무라는 이 두 회사에 대한 이런 쇼핑에 대한 금액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네이버에 대한 우려감들, 사실 네이버 실적은 잘 나왔는데 향후에 대한 우려감들, 뭐 네이버 웹툰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바이오 종목들도 일부 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예, 사실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도 매도가 나왔는데 이 코스피 외국인들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을 정리를 해본다라면 우선은 미국에서 분위기가 좋았던 반도체가 국내에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와 은행주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받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매수가 들어왔다.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기관 매도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코스피 기관의 매매 종목은 기관 같은 경우는 이 4거래일 중에 하루만 이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고 나머지 다 팔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한 금액들도 상당히 좀 작고 매수한 종목들도 특징을 잡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이 한국전력이 매수 1위입니다. 1,599억 원, 1,600억 정도 한국전력 순매수를 보여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좀 개선이 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숫자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 외에 매수 2위가 현대차고 그 밑으로 좀 살펴보면 LG화학, 삼성생명, 페노션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매도로 가보면 외국인과는 좀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종목으로만은 4,500억, 거의 4,600억 가까운 그런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플랫폼도 매도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 외국인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도체를 제일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매도를 하는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매도하기가 좀 편하죠. 이 외국인이 사실은 국내 증시에서 이런 이 매도를 급하게 할 때 이런 종목들을 많이 쓰는데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와중에 기관은 여기다 대고 좀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선은 화요일 매도가 좀 강하게 좀 나왔었다가 수요일 날 다시 한번 하락폭을 상당 부분 좀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화요일 날 이평선 그러니까 5일선과 11선을 상당히 좀 깊게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0일선이 위협받는 거 아니냐 다시 지지되고 있는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수요일과 목요일 다시 한번 이평선을 좀 모아가면서 이 하락을 진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를 지지해주고 있는 가장 큰 매수 세력이 외국인이었다라면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이런 매수를 뒷받침해주는 이 코스닥을 지지해주는 가장 큰 매수는 개인이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개인이 보여주고 외국인은 주후반 수요일과 목요일 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러니까 이 2월 27일에 제가 음봉이 좀 길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좀 팔았는데 기관이 좀 많이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 음봉이 깊게 나왔어도 이 음봉을 다시 되돌리면서 진정시킨 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수급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개인의 매수가 코스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피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면은 개인들은 코스닥에서 여전히 좋게 보는 종목들 이런 선정을 하면서 코스닥에서는 좀 강하게 개인의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를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외국인 우선은 뭐 코스닥에 있는 외국인 매매 종목 먼저 좀 살펴드리면 이 2차전지 종목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에 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엔캠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PSK, 원희가 EPS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계속적으로 이 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이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일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실은 외국인의 매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매수 쪽으로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매수 쪽으로 이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 쪽 살펴보시면 사실은 기관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죠. 이 우선 매수하는 종목들은 에코프로비엠하고 뭐 에코프로비엠 매수 1인데 470억 대입니다. 매수 금액이 좀 작죠.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쪽 아니 반도체에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원익 IPS라든지 이오테크닉스, PSK 이런 종목들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캠과 알테오제는 좀 매도를 하면서 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은 이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보면 사실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아쉬움이 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나스닥과 S&P 500 뭐 이런 지수들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사실 2650도 붕괴가 됐기 때문에 3300 넘어가야지 사상 최고치인데 아직 한참 남았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왜 좋고 어떤 모습들이 좋은가라고 살펴보면 우선은 AI 관련주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열기가 굉장히 커지면서 이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시총 2조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뭐 메타 플랫폼즈도 좋았고요.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 사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다른 이 빅테크 기업들 몇몇 기업들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이 위험 자산군도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국내 증시를 좀 보수적으로 바라본다라면은 이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거품이 많이 끼고 있는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관련된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좀 나오곤 있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 증시와는 좀 다른 점. 미국 증시에서는 이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좀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미국 증시는 이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난주를 좀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수급 흐름 함께 짚어드렸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사상 최고치를 좀 갱신하고 있는데 AI 관련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도 일단 주 초반부터 중국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요 일정들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월요일부터 주요 일정이 좀 나옵니다. 한국에서 1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2월 마켓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중국입니다. 중국 양회가 있는데 정협은 오늘 개막을 하고요. 전인대는 5일 개막을 합니다. 이 양회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 어떤 경제, 사실은 이제 경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 4분기 GDP에 대한 확정치, 그리고 영국과 일본, 독일, 미국과 EU의 2월 마켓 서비스업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 2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그리고 이 미국의 또 중요한 게 또 나오죠. 2월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 슈퍼 화요일이죠. 민주당과 공화당 총 16개 주에서 경선이 실시가 되면서 사실은 후보가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혹시라도 변수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는 월요일과 화요일이 가장 중요하죠. 중국 양회와 미국의 2월 ISM 서비스 PMI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미국에서 타겟과 니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타겟 실적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서는 크래프톤 실적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 날은 한국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유로존 1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 2월 ADP 민간 고용, 사실은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베이지북 나오고 8월에 하원 청문회 참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월달 이제 3월에서는 마지막 파월 의장의 발언인데요. 파월 의장 수요일에는 하원 청문회, 목요일에는 상원 청문회 참석을 해서 이 발표를 할 때 어떤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BOC 통화정책회의가 수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이 목요일 날 넘어가면 중국에서 1월과 2월 무역 수지, 그리고 2월 외환 보유고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8월에 상원 청문회 참석을 하고요.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습니다. 4.5% 동결은 하겠지만 어떤 목소리들이 이후에 나올지 같이 살펴봐야 되겠고요. 실적 발표, 사실 목요일 날 좀 중요한데요. 브로드컴과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소매 쪽에서의 실적이 대체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그래서 이 코스트코 실적도 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한화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로 마지막 거래일로 넘어가면 중국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9일날, 국내로 따지면 토요일날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경제지표죠. 미국의 2월 고용보고서,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나오는데 상당히 좀 중요한 경제지표이기 때문에 이 경제지표로 따지면 화요일날 미국의 2월 ISM 서비스 PMI와 금요일 미국 2월 고용보고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국 나라들의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금리 결정 그리고 발언들까지 조명해서 이번 주를 보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전략 국내 증시와 미증시와 함께 제시해 주세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책 기대감에 대한 기대 매수도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총 시즌이 이제 다가오죠. 주주환원 기대감에 대한 매수도 여전히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주주총회가 다가올수록 주주환원 정책 어떤 게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AI 같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런 기대감들과 매수세가 계속 나오겠지만 차익 실현 매물도 계속적으로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승폭은 제한적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증시 넘어가면 6일 하원, 7일 상원 파월 의장이 반기 통화정책 보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 3월달 마지막입니다. 파월 의장. 그래서 어떤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지 사실은 굉장히 큰 이변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보수적인 목소리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살짝 좀 냉각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2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와 같은 이런 고용 지표들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도 상승폭은 축소는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강세장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와 미증시 주신 전략들 참고해서 이번 주도 잘 대응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모닝 인사이트 시간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 지난달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가 월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달에는 어떨지 증권가에서는 일단 적게는 2,700선 그리고 높게는 2,870선까지 코스피 큰 폭의 상승을 좀 예상하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박스권 정도에서 흔들리면서 조금씩 상단으로 갈 것이라는 평가들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증시도 따라잡을 수 있는 3월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드린 전략들 참고해서 성공적인 한 달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3월 한 달도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